자, 오늘은 척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형상장, 형상.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5번째 강의가 그래요. 형과 상이에요. 형태로 어떤 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양기, 그 다음에 오기, 그 다음에 독상, 오기, 그 다음에 독상, 하나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이 온전한가, 이번에는 형이 온전한가. 형상은 비슷한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는 거죠. 형이 온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례명조가 철저 선생님의 잔소리가 길고 사례명조가 4개예요. 그래서 철저 선생님의 잔소리 쭉 설명하고 사례명조 하나 하고 제가 어제 상담을 한 여성사주 이름은 안 밝히고요.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올릴까요? 네, 좀 올리고요. 형이, 이 앞쪽은 상이라고 했는데, 전상이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이렇게 썼어요. 참,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참 삐딱해요. 같은 글을 잘 안 써요. 그리고 글자가 좀 틀리면, 여기는 형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위에선 상이 온전하면, 여기는 형이 온전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뜻이 있을 때 다른 글자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 애들의 취미예요. 그런 자는 마땅히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목적어가 여 뒤에 있어요. 의손, 하라. 이 영어식이죠. 영어식. 동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덜어내라. 목적어를. 그 여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여유라고 하는데, 이네들은 유여라고 하죠. 여유 있는 것을 덜어내면 된다. 그런데 형결자, 형이 결함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그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의보, 마땅히 보충하라. 그 부족을. 이거 보세요. 동사가 앞에 있잖아요. 영어예요, 영어. 영어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순이 그래요, 어순이. 참. 그래서 중국 애들이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데 참 적응을 참 빨리 하죠. 그 이유. 영어가 문법이 같기 때문에 또 중국 애들은 사성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혀를 굴릴 줄 아니까 우리 영어 발음보다 훨씬 낫죠. 중국 애들이. 그 다음에 우리. 그리고 일본 애들이 제일 못해요. 영어를. 임시활 했어요. 형전의손이라. 형이 온전하면 마땅히 덜어내라. 형결자 의보지설 마땅히 보호해야 된다는 소문. 즉 자평에서 말하는 왕즉 의설 의상이다. 세즉 의방 의조지 위 말하는 것이다. 명서의 만권이라도 결론적으로 해서 이 두구 이거 형전의선 형결의보 이거 두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격국론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억불론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두구밖에 없어요. 독지. 이걸 읽었을 때 자기도 딱 알았다는 거예요. 곧바로 첩 느꼈다는 거예요. 통쾌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현 확실하게 드러났다. 명백함을. 맞아요. 의손의보를 마땅히 덜어낼 건 덜어내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 거. 고인들이 사람마다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고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인 하면 사람마다예요. 득이득지 지지 그걸 얻어서 깨달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좀 틀린다는 거예요. 탐구하는 데 있어 심오하고 이상함에 있어서 반드시 연구를 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작용에 실제로 지극한 이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속은 일반적으로 단지 알고 있다. 왕하면 용 설상하라 라고 하고 쇠하면 용
방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치는 잘못하면 기륭이 전도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마땅히 이렇게 의기, 마땅함과 꺼리는 것이 효란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적천수 천미에는 없는 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각주를 처리하지 않았지만 이 여론지 이건 내가 너나건대 라는 누구예요? 철조 선생이시죠. 이 여론지 철조 선생님께서 쭉 말씀하신 건데 적천수 천미에서는 징의에서는 이거 싹 빼버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죠. 수장 장차 사자가 넷으로 분용 나누면 된다는 거죠. 왜? 설, 상, 방조. 그거 이제 뜻이 틀려요. 설상방조가. 통변이 어디에 있느냐? 제1의자, 마땅한 글자 하나만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글자냐? 자만, 이건 제가 이렇게 일부러, 번호를 맞힌 거예요. 왜? 해석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해석만 할 뿐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딱 뜻이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나눠놨어요. 의설적, 설하는 게 마땅하면 설하면 묘해진다. 의상적, 상하는 것이 마땅하면 상하면서 상하는 것에 공로가 있다. 자, 그러면서 그럼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설하는 건 뭐냐? 식상으로 하는 것이다. 식상으로. 상하는 건 뭐냐? 관살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일단 일주가 강화되는 걸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가 유군하죠. 유군. 균시왕해라. 둘 다 왕한 것이다. 혹 설에서 해가 되고 혹 상에서 유리함이 있는데 혹 설에서 유리함이 있고 상에서 해함이 있다. 이건 뭐예요? 식신을 쓸 거냐, 관사를 쓸 거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소위 설상의 양자는 마땅히 나누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써야 된다. 자, 두 번째, 의방. 이걸 돌방자예요. 도움에 있어서 돕는 것은 절실하다. 의조, 이것도 돌조자인데 글씨가 틀려요. 그러니 글씨가 틀리니까 같은 돕는 거라도 이제 뭘로 돕느냐죠. 결국은 인수와 비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조지위가 아름답다. 방자란 뭐냐? 비겁이다. 조자란 뭐냐? 인수다. 인수다. 균시쇠야. 이거 고르게 다 쇠에서 일주가 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데 저희는 정단 선생하고 저는 무게중심론으로 달아서 딱 해버리니까 끝나죠. 그러니까 일주 안 쳐다보죠. 자, 혹 도와서 이거는 뭐예요? 방위라는 것은 비겁으로서 흉하고 비겁을 써선 흉하고 인수를 비겁을 써선 흉하고 인수를 써선 길한 수가 있고 혹 인수를 써서 비겁을 써서 길하고 인수를 써서 흉한 때가 있으니 소위 방조 양자 도와주는 것에 이 방과 조의 두 글자는 역시 마땅히 나눠야 된다. 쓰임에 있어서 마땅히 나눠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자세히 설명하실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자, 만약에 일주가 왕상하다. 그런데 주중에서 재관이 기운이 없어요. 재관이 기운이 없이 쓸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식상을 설하면 되죠, 뭐. 그런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걸. 설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식상을 쓰려고 그러는데 관성이 손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적 뭐죠? 이 관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한적 또 비겁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관을 쓰려고 그러면 비겁이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야 비겁이 감당을 하죠. 관성을. 그리고 관성을 보호하는데 관성이 부족함을 보호하고 소위 이른바 상하는 것에 유리하면 상하는 것에 유리하면 이건 이제 결국은 관성의 부족함을 도와서
관성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설하는 게 해롭다. 오히려 예, 식상으로 쓰는 게 해롭다라는 것이죠. 예. 자,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일주가 왕상해요. 주중에 재관이 나타나질 않아요. 불연이에요. 만국에 비겁이 있어요. 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식상으로 써야죠. 뭐 상지죠. 또 그러나 그렇죠. 상지죠. 관을 쓰면 격이 유해. 비견이 잔뜩 있을 때 관을 쓴다? 이러면 오히려 관이 들어와서 깨져요. 예, 해극을 당한다는 거죠. 불약, 뭐만 못하다. 설지 순기지세. 뭐만 못하다. 설하서 그 기세를 순히 따르는 것만 못하다. 소위 상지유해. 예, 관성을 쓰면 해가 되는데 설지유리, 식상을 쓰면 유리해질 것이다. 비견이 강할 땐 그렇게 쓰려는 거예요. 예, 잘 아셨죠? 예. 자, 일주가 쇠약해요. 주중에 재성이 중첩돼 있어요. 야, 이것 때문에 약해진 것이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쓸까요? 재성이 중첩됐다? 이건 비겁을 써야 되죠. 예, 인수 쓰면 제거기를 당하죠. 인수 조지, 인수가 이걸 도와주면 반괴, 오히려 재성한테 깨져요. 그래서 방즉, 이렇게, 이거 방이랑 인수를 쓰는 거예요. 인수를 썼을 때, 인수 쓰나요? 그렇죠. 이건 방은 비겁인가요? 방즉, 그리고 조가 인수죠? 아유, 큰 얘기하다 말고 방자 비겁이에요. 예, 비겁을 쓰면. 예. 방즉, 재성, 즉, 유효. 예, 제거한다. 재성에 여유하니 일주의 부족함을 도와서 소위 방지즉 길이다. 예, 방지즉 길이에요. 자, 비겁을 쓰면서 길하다. 예, 조지즉 흉하다. 예, 저걸 쓰면, 인성을 쓰면 흉하다. 예, 재성이 중첩되어 있을 땐 그래요. 자, 일주가 쇠약해요. 무엇 때문에? 주중에 관살이 교과하니까. 관살이 교과해 있으니까. 만국의 살세가 가득해요. 그러면 이거 방지죠. 오히려 두렵게 무정해진다. 이건 뭐예요? 이 비겁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살이 와서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약, 조지, 화기, 강폭. 그 강폭함을 화하는 거는 인수로서 화살하라 라는 거예요. 인수로서. 소위 방지즉 흉이요, 조지즉 길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차는, 자, 그러면서 철조 선생이 여기까지 결론을 내세요. 앞사람이 미발언 지원, 아직도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죠?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여태까지 얘기한 거 결론이에요. 또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여태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잖아요. 어떤 명사라든지 이렇게 보충한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미발지어 아직도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것이다. 또 어디에 가냐? 목생, 인묘진월이고 화생, 사오미 월이면 형이 온전하다. 이것은 편론 아니다. 일방적인 얘기다. 예, 일방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만약 목이 인이나 묘나 진이나 월에 태어났다 쳐도 천간으로다 경신이 투출한다든지 지장이란 곧 지지예요. 지지에서 신유가 있다면 막비 이중부정이에요. 강한 긍정이죠. 자, 결론은 형이 온전해서 손지 어떻게 덜어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손지. 결국은 이 금이 강하다는 거예요. 금이 강하다. 그리고 화가 사나 오나 미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천간으로 임계수나 지지로 해자수가 있다면 막비 어떻게 형이 온전하겠는가. 그래서 덜어내면 어떻게 덜어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토도 역시 생호 임묘진월에 그러면 형이 결되죠. 그럴 때 천간으로 병정이나 지지로 사후가 있다면 이거는 형이 어떻게
하지 않겠는가? 형이 결손돼서 돕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금생어 사나 오나 미월에 태어나도 천간으로 무기토나 지지로 신유가 있다면 어떻게 형결위에서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범차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연구해 보면 왕중 변약, 약중 변왕질이니 불가지비리 하나로 잡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실제로 마치 뭐와 같다 비슷하다 이거 마땅히 덜어내야 될 것 같은데 덜어내면 오히려 반대로 해가 되고 실제로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면 반대로 무공 아무런 공이 없어요. 그러니 마땅히 자세히 자세히 살필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번역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해서 저도 전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죠. 대강 아시겠죠? 자, 이것에서 중주제의 주장은 유병원주에 있는 간목생어 인묘진월에 병화생어 사오 미월에 개형전 모두 형이 온전하다라고 하고 무토생어 인묘진월에 경금생어 사오 미월에 개형 개위 형제이다 라고 여방차 나머지도 그렇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 목이 이렇게 와도 이렇게 해서 온전히 갖춰졌다 하지만 천간으로 경신이나 지지로 신유가 있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백원 주를 반론을 하신 거예요. 전인이죠 그만큼. 자, 오늘 요거 강의를 하고 제 사례 제가 어제 사주를 본 명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역시 경금일주예요. 수월에 태어났어요. 경금이 많아요. 네, 많죠. 여기도 신 있고요. 축토도 그렇고요. 술토에 뿌릴 내리고요. 그러면 이게 금체예요. 뻔하죠. 화목용조예요. 그럼 이거랑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죠. 대원 기다려야죠. 여기까지는 힘들죠. 네. 여기서부터는 좋죠. 네. 대원이 이렇게 딱 찍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차, 추금 예리할 예쯤입니다. 가을금이 아주 예리하다. 관성이 허탈하다. 그렇죠. 불렁상제. 어떻게 재해서 도와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재성은 임절하고 여기 임절했죠. 하가 무슨 여유가 있겠는가? 생관하기가 무슨 여유가 있겠는가? 관을 생활 여유가 없다. 간목이. 초원에 토구문이죠. 맞아요. 회화생금하니 형상담호하다. 무서불연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정미 병원서부터 맞아요. 조기관성 관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죠. 관성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는. 대운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역대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남방 화지로 흐르는 거지. 이거 양년생이었으면 이거 아무 사주 볼 것도 없죠. 이렇게 태어났으면. 무서불연 아무 볼 것도 없어요. 병은 가업 정신 가업을 이건 새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새로 딱 이게 사발 달린 솥 정자거든요. 발이 4개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하면 이 정자를 쓰는 거죠. 을사대운되면 만경우유 느지막하게 경치를 즐긴다는 거죠. 소위 상지유공 상에서 공이 있는 것이다. 관을 쓴다는 거예요. 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사례명제 69번을 봅시다. 이거 또 안 나오겠네요. 한번 보죠.
6점 하나 넣으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금체, 목화용조죠. 화용신. 아, 그러니 뭐 일사대원, 갑대원, 진대원 되면 안 좋죠. 예. 만경우유했다라는 것이죠. 예. 정리 미터도 이거 괜찮아요. 예, 관토라 관계없죠. 올해 나이가 24세. 지금 고생 좀 하고 있겠죠. 예, 지금 고생을 하죠. 어제 오후쯤에서 전화가 미친데 상담을 해도 지금 시간이 상담을 하실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올라오세요 라고 했어요. (65세) 여자. 아드님, 자녀분 때문에 오셨나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제가 좀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마지막 정리란 무엇일까요? 65세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라는 게 참 뭘까 했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끝이에요. 65세 대원이 개수대원이죠. 좀 만족했구나, 마지막이겠구나,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 화대원이 들어와요. 66세가 되면. 이게 지금 수체 화토용조예요. 화용신이고요. 그럼 이게 운이 좋아지죠.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경제 신축은 좀 힘드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왜? 금수운이니까요. 축은도 안 좋죠. 네, 수운에서. 이민년이나 대에 좀 여유가 있으실 거네요 라고 했더니 그러세요 라고 해요. 혼자시래요. 65세신데 이때 35세 남편하고 사별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참 여자답게 생기셨어요. 아주 곱게 늙으셨어요. 집안이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좋대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별로 좋지 않게 생겼죠. 왜? 이 수가치잖아요. 이 사주 전체에서 일단 이게 정관격이긴 해요. 정관격이에요. 그런데 정관격이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정관격이라도 나한테 부담이 되면 그 정관이 싫은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근데 정관을 생하는 이 아버지 재성 보세요. 저 경금 딱 위에 옆에 붙어 앉아서 찬설이 무척하죠. 24세 때 되나요? 이게 또 이제 용신운이 들어오죠. 그런데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일찍 결혼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집가서 남편이 더 아버지보다 더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 딸은 낳았어요. 지금 큰아들이 결혼도 하고 해서 이래서 애들을 손주들을 돕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를 피해서 시집이나 간다 그러고 갔는데 남편이 더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때 죽었대요. 자기 나이. 그러니까 이보다는 연세가 더 드셨겠죠. 남편이니까. 이때 사별을 했대요. 그리고 이때를 좋게 지내는데 지금 또 어떤 남자가 자꾸 결혼을 하자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생을 좀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망설이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참 이걸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뭐라고 해드렸을까요?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손주나 보고 계시죠?
이 관이 이렇게 자기한테 안 좋으면 두 번 가도 안 좋아요. 네, 두 번 가도 안 좋고, 더군다나 내가 뭐라 그랬냐, 이 75대면 임진되면 건강이 안 좋으실 거다. 미리 좀 대비를 해서 건강 관리나 하시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우, 그러니까 이 저쪽 남자 측에서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혼하자, 재혼하자, 다시 뭉치자,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라고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결혼을 하시면 괜히 애들 보고 사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애들 보고. 왜? 저게 엄마는 참 잘했대요. 자기한테. 지금 친정아버지는 생전에 90몇인데 생전에 계시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치매로. 근데 엄마 도움은 참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싫어서 빨리 시집을 갔다는 소리는 참 난 살다 참 나도 70이지만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 엄마가 참 잘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집은 한 채 있답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거나 그냥 90몇이니까 돌아가시면 그냥 이렇게 찢어서 갖고 노예 자식하고 손주나 보시고 사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이 사주가 여기가 또 안 좋은 사주가 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주예요. 이렇게 65이 되셔서도 자꾸만 곱게 늙으셨어요. 아주 진짜 한마디로 사모님 소리를 들을 정도는 돼요. 아주 곱게 늙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자식 때문에 자식 문제로 오신 줄 알고 자녀분을 보시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좀 마지막 결정을 한번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시면 괜히 자식들하고도 떨어진다. 자식 자리에 용신이 있으니까 자식하고는 괜찮으실 거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집 안 간 딸도 있는데 결혼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주 참 이게 정관격이잖아요. 정관격인데도 남편이 이게 이 관이 이 일주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가. 그럼 정관격이라도 소용없다니까요. 여태 직장생활도 안 해봤대요. 남편 죽고 그럭저럭 그냥 뭐 친정에 살고 엄마야 자식 이렇게 살고 그러지. 직장도 물론 이거 34살에 죽었으니까 뭐 이후에 뭐 했겠어요. 그냥 뭐 취미생활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았겠죠. 근데 운이 좋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왔을 텐데 그냥 아주 곱게 늙으셨더라고요. 장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남자가 하나 또 나타나서 재혼을 하자고 하는데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 당신은 남편, 관, 사회 다 안 좋다.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라. 격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필요가 없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관이. 자, 마치겠습니다.